33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100만 탈 수 있는 돈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라고 치면 3만 3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삼성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하나에 17년 동안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철수 시나리오 검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7년 동안 33조 원을 쏟아부은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삼성 제품을 안 삽니다. 베트남 북부에 박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공장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9만 명의 직원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9만 명이요. 웬만한 도시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보면요. 10명 중 7명이 아이폰입니다. 삼성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애플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뭘 사든 본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지금 베트남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년간 쌓은 33조 원짜리 신뢰가 어떻게 2년 만에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을 만나볼게요. 쩐티마이, 26살입니다. 스마트폰 조립 라인에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조립 라인이 뭐냐면 스마트폰 부품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월급은 6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 됩니다. 9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적은 돈이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달라요. 베트남 평균 월급의 1.7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월급 500만 원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베트남에서는 꽤 잘 버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마이의 손에는 아이폰 15 프로가 들려 있습니다. 이 폰 가격이 1,3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정도. 월급 2달치입니다. 월급 2달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아이폰 샀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삼성은 회사에서 매일 보잖아요. 퇴근하고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폰이 더 예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자리에 응우옌 반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6살이고 품질관리 매니저입니다. 품질관리가 뭐냐면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에요. 마이보다 직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책상 위를 보세요. 맥북, 에어팟, 애플워치 전부 다 애플 제품입니다. 삼성 로고는 찾아볼 수가 이상한가요? 라고 둥이 되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건데 삼성이 복지폰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마이의 월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아이폰 할부금.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로 갑니다. 베트남에 남지 않아요. 아파트 월세는 베트남 부동산 업자한테 갑니다. 카페 가고 쇼핑하는 돈은 베트남 가게들한테 가죠.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는 돈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갑니다. 나머지는 저축하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이의 월급 중에서 삼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정답은요, 0원입니다. 단 한 푼도 삼성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중간에 새어나가죠. 삼성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삼성으로 안 돌아오고 애플로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누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 월급을 다 합치면 1년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삼성한테 다시 돌아올까요? 거의 안 돌아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삼성이 베트남 박린성에 첫 공장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어요. 삼성이 왔다. 베트남의 기적이 시작된다.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삼성 깃발을 흔들었어요.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요. 베트남 정부도 삼성을 엄청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환영했냐면요. 세금을 거의 안 받겠다고 했어요. 보통 기업들은 번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걸 법인세라고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삼성한테는 아주 조금만 내라고 했습니다.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도 깔리고 전기도 들어오고 동네 전체가 발전하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삼성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8년쯤 됐을 때예요. 삼성이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삼성? 원래 여기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감사하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2022년쯤 되니까 또 바뀝니다. 삼성이 여기서 돈 엄청 벌잖아. 세금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혜는 이제 그만 다른 기업들처럼 세금 제대로 내라. 베트남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됩니다. 삼성한테 세금을 3배나 더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경제학에는 호의의 피로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맨날 점심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친구가 고마워, 진짜 고마워 라고 하겠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네가 사는 거지? 라고 하게 돼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성과 베트남 관계가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렌 푸엉, 44살이에요. 삼성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80명이에요. 처음 5년은 천국이었어요. 푸엉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8배나 늘었어요. 직원도 35명에서 280명으로 늘었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푸엉 사장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안해요. 삼성 물량이 작년보다 20%나 줄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트남 정부가 삼성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서. 자, 여기서 베트남 경제가 삼성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베트남이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이 있어요. 이걸 수출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 30%입니다. 베트남이 외국에 파는 물건 10개 중에 3개가 삼성 제품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삼성 없이는 베트남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공장이 있는 박민성이라는 지역 이야기인데요. 2008년에 삼성이 오기 전에는 이 동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그냥 시골이었어요.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7년 만에 경제 규모가 13배나 커졌어요. 삼성이 뭘 한 걸까요?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에요.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깔렸습니다.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소가 3개나 지어졌어요. 인터넷도 빨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5G가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이 동네에 설치됐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이 1원을 쓰면 그 효과가 퍼져서 3원, 4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삼성이 공장 하나 지었을 뿐인데 도로도 생기고 발전소도 생기고 동네 전체가 발전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트남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베트남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삼성이 내는 세금을 3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트남 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임금도 올려라. 세금도 3배로 올리고 월급도 더 주라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베트남에 있으면 세금 폭탄에 월급 인상 압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성아, 우리나라로 와. 오면 7조 원 줄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이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26살 조립라인 직원이요.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공장도 다 지어놨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혜자의 착각이라고 불러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평생 용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현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버는 돈 중에서 베트남 공장이 차지하는 건 4분의 1 정도예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삼성은 베트남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삼성 없이 살 수 있을. 삼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인도 공장 증설을 발표했어요. 2025년에는 베트남 신규 투자를 보류했고요. 조용히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푸엉 사장은 요즘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계속 줄면 직원 28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이 사람은 현실을 알고 있어요. 마이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볼게요. 3개월 후 박린 공장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푸엉 사장 같은 협력업체들은 주문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직원들 해고가 시작될 거. 6개월 후 삼성이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는 성과급을 거의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1년 후 삼성이 중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마이는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이폰이 들려 있겠죠. 자기가 왜 잘렸는지도 모른 채로요. 17년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33조 원을 쏟아부은 시간이에요. 그 덕분에 경제가 13배 커졌습니다.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일자리 30만 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들고 삼성 세금 더 내라고 SNS에 쓰는 직원들, 특혜는 이제 그만이라며 칼 빼든 정부, 설마 떠나겠어요?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쌓는 데는 1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는 인도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쪽이 되시겠습니까? 받는 게 영원할 거라고 믿는 쪽, 아니면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쪽.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